신뢰, 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의 행동에 숨겨진 비밀. 호감도가 높은 사람은 왜 매력이 있는 걸까? 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의 어떤 비법이 있는 걸까? 방송 강의 컨설트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의 CEO, 선거를 앞둔 정치, 연예인, 컨설팅, 병원에 강의를 가면 병원 장님 인사하고, 구청에 가면 구청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어디를 가든지 리더분들과 인사를 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 특유의 아우라가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는 매력이다. 그리고 이들은 거의 대부분 호감형이다. 외모나 생긴 모습이 호감형이 아니라 호감형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호감도가 더 높은 사람도 있다.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호감도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진다. 상대의 호감을 느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가 되겠지만은, 상대에게 비호감을 느낀다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된다. 상대의 호감을 느끼면 상대의 이야기가 더 많이 웃고 더 집중하고 더 깊게 공감한다. 그래서 내 자신을 호감형으로 가꾸는 것은 중요한 강점이 된다. 그렇다면 당신은 호감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외모? 옷? 패션 감각? 목소리? 말투? 행동? 표정? 외모가 출중하지만 표정이 어두운 사람과 외모는 평범하지만 표정이 밝은 사람 중에서 우리는 누구나 더 오랫동안 호감을 느낄 수 있을까? 남다른 패션 감각을 지니고 있어서 정말 멋져 보이지만 모든 행동이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패션 감각은 별로 없지만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이 몸이 밴 사람 중에서 누가 다시 만나고 싶을까? 누구보다도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입만 열면 남 흉보기에 바쁘고 육두 문제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과 목소리는 별 매력이 없지만 항상 사람들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 중에서 누구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을까? 내가 행동하는 방식, 인사를 건네는 방식,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은 나에 대한 첫인상뿐만 아니라 호감도를 만드는 계기가 된다. 아름다운 외모, 매력적인 목소리, 센스 넘치는 패션 감각 등은 만남의 초반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장점이 있다. 이 장점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나에게로 가지고 왔다면 그 후에는 행동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태도,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반의 관심은 호감의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상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까? 호감도를 높이는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면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소개해야겠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업무적인 능력을 가장 먼저 드러내고 싶어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밝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장 먼저 드러내고 싶어 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가진 다양한 장점 중에서 어떤 면을 가장 먼저 드러내면 좋을까? 그 답은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상대의 어떤 면을 가장 먼저 보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다. 우리는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 상대방이 어떤 점을 가장 먼저 볼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허위였다. 허위는 상대가 나쁜 의도로 접근하지 않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아무리 죄 있는 사람, 금세 친해지는 사람에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온 사람이 가까이 지낸다면 왠지 나에게 피해를 입힐 것 같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안전에 대한 욕구이다. 신체적인, 정신적인, 금전적인 피해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이다. 반대로 당신이 누군가가 처음 만날 때는 당신의 어떤 면을 가장 먼저 드러내려고 할까? 앞의 대답대로라면 나 역시 상대에게 허위를 먼저 드러내야 하겠지만은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상대에게 나에게 전문성을 가장 먼저 드러내려 한다. 이 역시 안전에 대한 욕구의 결과이다. 내가 똑똑해 보여야 상대방의 나를 속에서 피해를 당할 확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본능적인 반응이다. 이처럼 우리는 첫 만남에서 나의 전문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드러내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능력을 어필하는 것도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 호감도를 높이고 싶다면 당신이 상대의 호의를 먼저 확인하는 것처럼 당신도 호의를 먼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트 1에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호감도를 높이는 행동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신뢰를 형성하고 호의를 보이고 긍정, 관심, 편안함을 전달해서 호감도를 높이는 행동을 소개한다. 사람들이 친구 B의 부탁을 더 많이 들어주는 이유는 친구 A와 B가 있다. 이들은 20년 넘게 지낸 오랜 친구 사이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까이 지내다 보니 이 친구들은 즐거웠던 시간뿐만 아니라 힘들었던 시간,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로 추억이 가득하다. 그러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A와 B는 성향도 비슷하고 함께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유독 주변 사람들이 A보다도 B의 부탁을 더 잘 들어주기 때문이다. A와 B가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부탁은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해보았을 그런 것들이다. 들어주니 어렵다거나 부담이 되는 부탁들은 아니었지만은 A나 B 본인들에게 중요한 부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A보다 B의 부탁을 더 많이 들어주었을까? 그 답은 바로 B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했던 행동의 차이에 있었다. A와 B의 행동에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 행동의 차이가 주변 사람들이 A보다도 B의 부탁을 더 들어주고 싶게 만들었던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B가 부탁을 할 때 그 행동에 더 진실됨을 느꼈다. B가 여러 지인들 중에서 굳이 자신에게 부탁을 하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내가 부탁하기에 만만해서 또는 내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것 같아서 같은 이유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느꼈다. B는 이처럼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호감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아주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B가 보여주는 진실됨의 힘은 뭔가? 그 답은 바로 B의 손에 있었다. 상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방법은 B는 습관적으로 손바닥을 드러내는 행동을 잘했다. B는 저런 손바닥을 드러내는 행동, 어떨 때는 양손바닥. 그리고 B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손을 테이블 아래에 두어서 숨기는 행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추운 날 나눌 때도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허벅지 아래에 놓지 않고 항상 손이 드러난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다. 대화 중에서 손톱에 얹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B는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이처럼 B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손바닥을 드러내는 행동이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로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손은 우리의 뇌와 가정관이 연결된 신체 부위로 우리의 의도와 생각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손을 잘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의도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 나와의 만남이 반가운 사람은 양팔을 벌려서 손바닥이 위로 보이는 행동을 통해 손바닥을 다 드러낸다. 그러나 나에게 무언가를 숨기려고 감추려는 사람은 손을 숨겨서 보이지 않게 가린다. 이러한 행동의 차이점을 아는 사람들은 이를 장점으로 활용하는 반면에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손바닥을 드러내는 팝업 행동. 손바닥을 드러내서 상대에게 보여주는 행동을 팝업 행동이라고 한다. 나의 손바닥을 보여주거나 상대의 손바닥을 확인하는 행동은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안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는 누군가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이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를 다치게 할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본능적으로 확인한다. 이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확인하는 신체 부위가 바로 손이다. 상대의 빈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빈 손바닥을 드러내는 행동은 나는 당신을 해칠 만한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세요. 라는 시각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인 저 사람은 나에게 안전한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여 상대의 불안과 긴장을 낮추어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손바닥을 보여주는 행동은 첫 만남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하는 행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관찰되는 행동 중에 하나이다. 예를 들어서 엄마의 직업에서 돈을 슬쩍 했다고 의심받는 자녀는 당연히 자신의 무지를 온몸으로 외칠 것이다. 내가 안 훔쳤다니까? 라고 소리치며 양팔을 벌리고 빈 손바닥을 엄마의 눈앞에 보여주듯이 손을 드러낸다. 물건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없다니까요? 양팔을 벌리고 손바닥을 보여준다.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받을 때도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이렇듯이 손바닥을 보여주는 팝업 행동은 우리가 하는 말이나 감정이 진실을 강조하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앞의 상대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상대가 진심을 전하고 싶어 하는구나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된다. 상대가 이 행동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미 예전부터 이렇게 빈 손바닥을 상대에게 드러내어서 신뢰관계를 맺으려는 행동을 사용해왔는데 바로 악수이다. 로마 시대에 서로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잡아서 악수를 했다. 당신은 손목에 단들을 꽂고 다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목을 잡아서 나를 해칠 만한 무기, 단들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했다. 손바닥을 보여주면 신뢰가 생긴다.
손바닥을 위로 올리는 파급 행동이 더 나은 협상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발표했다. 협상 중에 손바닥을 위로 올리는 행동을 한 협상가가 이 행동을 하지 않은 협상가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결과 더 나은 협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역시 파급 행동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연구였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참가자를 만나서 돈을 공유해야 할 정도로 신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공유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는 게임에 참여했다. 다른 참가들에게도 돈을 요청하는 참가들은 손바닥을 위로 드러내는 파급 행동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중립 제스처를 취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는데 참가자들은 다른 참가자 파급 행동을 하며 돈을 요청했을 때 그들은 더 신뢰하고 돈을 공유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나 업무, 협상, 비즈니스 관계, 개인 간의 관계 등에서 다양한 관계와 상황들에 대해서 파급 행동을 하는 사람은 더 믿을 수 있고 향후에 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지. 같은 말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전달하고 싶다면 손은 우리의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손을 통해서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경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서오세요 같은 환영과 초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또 팔을 뻗으며 손바닥으로 벽을 만들어 다가오세요 하지 마세요 등의 거절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뢰를 형성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도 있다. 신뢰성과 호감은 고객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등의 일본의 유명한 이미지 컨설턴트 니시마치 마코는 연구를 통해서 호감을 주는 세 가지 속성에서 수용성, 공감성, 친밀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해서요. 주변에서 방어적으로 느껴지거나 싹싹하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들의 손짓을 잘 관찰해 보면 그들은 손바닥보다도 손등을 많이 노출한다. 반면에 손바닥을 자주 보여주며 말하는 사람들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거나 가리고 있는 그래서 확인한다. 행동심리학의 연서, 신뢰와 호감의 파급 행동. 평상시에 내가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날씨가 춥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과 얘기할 때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지는 않은지, 습관적으로 손을 항상 모으고 있다 보니 상대에게 손등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습관적으로 팔짱을 끼고 있지는 않은지,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피지 인터내셔널 실험 결과에 따르면 손바닥을 보여주며 대화를 하면은 무려 84% 사람이 긍정적인 반면에 손등을 보여주면은 52%까지 떨어진다는 것이 나왔다. 만나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만큼 더 반갑게 보인다는 거죠. 물건이나 서류를 건넬 때 손등으로 하지 말고 손바닥을 위로 오게 물건을 잡고 건네도록 하자. 받을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손바닥을 보이는 것도 근육의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근육의 움직임. 누구든지 친구로 만날 사람, 나도 모르게 적을 만날 사람. 유명한 배우가 모델로 출연한 화장품 광고가 있다. 이 광고 안에서 여배우는 이 화장품이 당신을 얼마나 높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 화장품을 쓴 날과 쓰지 않은 날은 차이는 뭔지, 지속력은 어떤 것인지, 이 화장품을 써본 당신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얼마나 깜짝 놀라게 될지, 누구든지 친구로 만드는 사람들의 행동은 친구로 만드는 사람들의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보며 이 행동을 하면 우리는 상대가 나를 보고 반가워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된다. 광고에서 여배우가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은 제품에 대한 정보이다. 광고 속에서 한 번 정답을 맞추는 수강생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광고를 4번씩이나 다시 보여줘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그룹도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수강생들에게 정답을 말해주고 광고를 다시 보여줬을 때 그 행동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자주 나오는 행동을 전혀 보지 못했는지 의아해야 한다. 말 그대로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상대를 설득하고 긍정적인 감정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데 누군가는 눈앞에 보이는 것조차도 못 보고 놓쳐버린다. 과연 여배우가 광고에서 사용한 비밀의 언어는 뭘까? 눈썹을 빠르게 올렸다 내리는 번개 눈썹. 여배우가 사용한 비밀의 언어는 바로 번개 눈썹이다. 양쪽 눈썹을 빠르게 올렸다 내리는 이 행동은 깜짝 놀랐을 때 나오는 행동이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반감을 드러내고자 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기도
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표정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하기가 쉽다. 은하 하고 선적으로 이렇게 눈을 올린다면 광고 속의 배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친한 친구를 만나 반갑대 눈썹을 의도적으로 번개 눈썹만으로 더욱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번개 눈썹을 하게 되면 눈덩이가 위로 당겨지면서 눈이 더 둥근 모양으로 커지게 된다. 이 모습을 당신은 더욱 순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런데 번개 눈썹의 더 큰 이점은 당신을 단순히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밝은 사람, 오픈되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눈썹을 올리며 이야기를 하면 음성의 톤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인사를 나눌 때 안녕하세요 인사 말과 눈썹 올렸다가 내리면서 인사하는 습관을 만들어보자. 당신의 인사가 한 톤 더 높아진 음성과 함께 더욱 밝아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후라이버이로 휴가 갔을 때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호텔방에 작은 문제가 있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직원은 보이지 않는다. How may I help you? 두 사람의 차이가 보이는가? 자, 시간이 꽤 지났는데 내 앞에 직원은 내가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서울로 이 정도면 다른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좀 받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뒤쪽 문에서 매니저가 나오더니 나가 물론이 비자 눈썹을 올리면서 How may I help you? 두 사람의 차이가 보이는가? 데스크 직원은 내가 존재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했다. 직원은 본인 앞에 서 있는 고객보다도 컴퓨터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큰 소리로 외친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매니저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번개 눈썹을 통해 당신의 존재를 제가 보았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 중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작은 행동의 차이가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가는데 이런 유형의 두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더 호감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이 행동의 차이는 5년 뒤 10년 뒤 이들에게 다른 평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상대가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강조할 수 있다. 번개 눈썹의 또 다른 강력한 장점은 전달하려는 수많은 것을 이야기를 나누다 주요 단어, 이름, 주제, 회사 그때 상대가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단어가 나올 때 눈썹을 흘리며 이야기의 긍정적인 감정과 그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동시에 상대에게 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